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온화 에너지가 뭐냐라고 하면은 봅시다. 기체 상태의 중성 원자 1몰에서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을 떼어내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중요한 거 일단은 기체 상태에서 전자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 오케이? 이게 중요한 거야. 자,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면 많이들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이온화 시킬 때 필요한 에너지요. 그러면 안 돼. 이온화 된다라는 거는 플러스 이온이 될 수 있고 마이너스 이온이 될 수 있잖아. 전자를 붙일 수도 있고 전자를 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걸 다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 요것만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기체 상태여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뭐 고체나 액체면은 서로 막 이렇게 막 전자 궤도나 이런 게 겹쳐져 가지고 간섭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런 간섭이 없을 때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돼. 여기서 뭐 마그네슘, 나트륨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얘네들은 상온에서 금속이니까 얘네들은 그럼 이온화 에너지가 없습니까? 이게 아니라 나트륨 원자가 따로 있을 때, 오케이? 금속 상태로 존재하지 않고 따로 기체 상태로 존재할 때 거기서 전자를 뗄 때 필요한 에너지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나트륨, 마그네슘이라고 해서 뭐 이온화 에너지가 0이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알겠지? 자, 어쨌든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다라는 거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산소라고 생각을 해볼게. 자, 산소는 어떻게 돼 있을 거냐면 원자 핵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바깥쪽 껍질이 몇 개 있을 거야? 2개가 있을 거야. 안쪽에 전자가 2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바깥쪽 전자가 6개가 있을 겁니다. 산소라고 하면은.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뭐 쭉 있을 텐데 전자를 떼어내기 위해 그랬잖아. 그치? 떼어내기 위해 그러니까 1몰에서 이 전자 1몰을 떼어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투입해야 되냐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혹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죠. 보어 이론이라 연관을 지으면은 이 전자를 떼어낸다라는 거는 무한대 껍질로 보내버린다라는 거거든. 그지? 무한대 껍질이라는 건 거의 영향이 없는 곳이라는 거잖아. 이 무한대 껍질로 얘를 보내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투입해야 됩니까? 이게 뭐야? 이온화 에너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혹은 뭐 간단하게 식으로 쓰면은 얘를 식으로 쓰면은 자, 산소에다가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투입을 해야 산소가 플러스 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내놓습니까? 여기서 이게 이온화 에너지다. 아시겠죠? 자, 이게 이온화 에너지의 개념입니다.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이 이온화 에너지라는 거는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떼어내기 힘들수록 이온화 에너지도 커질 거야. 떼어내기 힘들다라는 거는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을 해야지 전자를 떼어낼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 이것도 주기적 성질을 띌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핵이 전자를 얼마나 세게 잡고 있냐에 따라서, 그치? 그거에 따라서 떼어내기 쉽고 어렵고가 결정이 될 거 아니야. 핵이 전자를 세게 잡고 있으면 전자를 떼어내기 어려울 테니까 이온화 에너지는 클 거야. 맞지?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자, 이온화 에너지를 같은 주기에서 비교를 한다. 즉, 예를 들어서 뭐 리튬이랑 베릴륨을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누가 클 거야? 자, 일반적으로는 베릴륨이 클 거야. 왜? 껍질 수는 똑같은데 핵전하가 얘가 더 크지? 핵전하가 크니까 전자를 더 세게 잡고 있을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러니까 같은 주기면은 대체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대체로라고 하는 이유는 예외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예외는 이따가 얘기하고 그다음 같은 족이다라고 하면은 자, 같은 족이면 어떻게 돼? 껍질 수가 증가를 하니까 멀어질 거 아니야. 전자가 핵으로부터 멀어지겠지. 그치? 멀어지다 보니까 떼어내기는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플루오린과 CL의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한다라고 하면은 플루오린께 조금 더 떼어내기가 어려워. 왜? 전자가 핵으로부터 가깝기 때문에, 그치? 핵으로부터 구속을 더 세게 받습니다. 그래서 떼어내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뭐 하나하나 비교하는 게 여기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온화 에너지 문제를 풀 때는 이 주기성을 완벽하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주기성 일단 보시면은 자, 일단은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가 여기다라고 하면은 헬륨 같은 경우는 싹 하고 증가를 합니다. 그죠? 왜? 핵전하 증가했잖아. 핵전하 증가했으니까 전자를 잡는 힘이 더 세졌어. 그지? 자, 그러고 참고로 헬륨이 이온화 에너지 1등입니다. 가장 커요. 오케이? 자, 핵전하도 크고
다음에 원자 반지름도 작고 헬륨 같은 원자 반지름이 없죠. 가깝기도 하고. 그치? 껍질이 하나니까. 더군다나 헬륨은 비활성 기체라서 겁나게 안정하거든. 그치? 겁나게 안정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전자를 내놓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온 에너지 1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각 주기에서 1등은 무조건 18쪽입니다. 왜? 전자 어지간하면 내놓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자, 그 다음 2주기로 한번 가볼게. 2주기로 가시면은 자, 리튬 여기라고 하면은 수소보단 작아지죠. 같은 주기로 가면 내려가야 됩니다. 아니, 같은 족이면은 이온 에너지가 감소해야 돼. 아래쪽으로 갈수록 껍질수 증가하니까. 자, 리튬이 여기라고 하면은 베릴륨은 커져. 왜? 핵전화 증가하니까. 그치? 자, 근데 붕소로 가면은 갑자기 확 하고 줄어듭니다. 자, 붕소로 가면 줄어드는 이유는 여기 있네요. 그치? 이온화 에너지 주기성에 예외해가지고 첫 번째 보시면 베릴륨과 붕소를 비교했을 때 봅시다. 에너지가 낮은 s오비탈보다 에너지가 높은 p오비탈에서 전자를 떼어내는 것이 더 쉬우므로 라고 돼 있지.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베릴륨과 붕소를 비교를 하면은 자, 베릴륨 같은 경우는 ES에 2개, 그 다음 p오비탈이 없거든. 근데 붕소 같은 경우는 ES에 2개, EP에 하나가 있어. 그치? 근데 이온화 에너지 어떻게 생각하라고? 무한대 껍질로 보낸다라고 생각을 하라 그랬지? 그치? 얘가 더 가깝잖니? 얘는 멀어요. 그치? 그러니까 붕소가 조금 더 떼어내기가 쉽습니다. 에너지 준위가 높기 때문에. 그치? 투입해야 되는 에너지가 적을 거 아니야. 이해되셨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예외가 하나가 뜨게 됩니다. 베릴륨 붕소에서. 그치? 자, 그 다음에 탄소 올라갑니다. 핵전화 증가했으니까. 그치? 질소 올라갑니다. 핵전화 증가했으니까 더 세게 잡고 있겠지? 예외가 또 등장합니다. 질소와 산소에서. 자, 산소 때는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 이유가 이제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질소와 산소, 즉 15족과 16족이 되겠지? 자, 보시면 16족 원소는 쌍을 이룬 전자 사이에 반발력이 작용하여 안정한 홀전자만 있는 15족 원소보다 떼어내기가 쉽다라고 돼 있네요. 자, 뭔 소리냐? 이겁니다. 자, 질소와 산소를 비교를 하시면 자, 질소 같은 경우는 요래 돼 있어. 그치? 산소 같은 경우는 요래 돼 있어. 자, 훈트 규칙이 왜 있다라 그랬니? 전자와 전자 사이에는 반발력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고 그래. 그치? 그러다 보니까 한 놈이 px 들어갔으면 한 놈은 py 들어가고 한 놈은 pz 서로 다른 공간으로 들어가려고 한다고. 반발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치? 그렇다라는 말은 이쪽보다는 이렇게 홀전자로 존재하는 애들보다는 얘가 뭐다? 조금 더 반발력 때문에 불안정할 거라는 거지. 즉 떼어내기 쉬울 거라는 거야. 이해되지? 여기서 이것 띄어내는 것보다 서로 반발하고 있는 얘 띄어내는 게 조금 더 쉬울 것이다. 그치? 그러다 보니 이온화 에너지는 질소가 산소보다 크다라는 거야. 핵전화가 산소보다 작음에도 불구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역시 뭐다? 질소와 산소에서 예외가 뜨게 되고, 오케이? 그리고 플루오린, 네온, 핵전화 증가하니까 당연히 증가하게 되겠죠. 그치?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또 체크해야 될 게 뭐냐? 자, 수소보다 리튬이 작죠. 리튬보다 나트륨이 작습니다. 그치? 작은 곳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나마, 알, 마그네슘, 알루미늄 똑같은 이유로 예외. 그치? 규인, 황, 인황도 뭐다? 똑같은 이유, 질소, 산소와 똑같은 이유로 예외. 그 다음에 염, 이렇게 이런 패턴을 띠게 된다라는 거. 자, 이온화 에너지 문제를 풀 때는 이거를 그려놓고 시작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야 실수 없이 빠르게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 패턴 꼭 기억하세요. 뭐 위아래, 위아래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좀 유치하긴 한데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예외만 배봉질산, 마알, 인황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뭐 취향껏 외우세요. 위아래, 위아래 하시든 배봉질산, 마알, 인황 하시든. 알겠죠? 자, 이런 식의 패턴. 어찌됐든 뭐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긴 하는구나. 그치? 대체로 예외가 있지. 그치?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이온화 에너지 패턴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된 거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 가보겠습니다. 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는 게 나오는데 문제가 사실은 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에 관한 게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뭐냐라고 하면은 2개 이상의 전자를 갖는 기체 상태의 중성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을
차례로 떼어낼 때 각 단계에서 필요한 에너지다라고 돼 있네요. 그죠? 차례로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 자, 이게 이제 뭔 소린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베릴륨의 순차적 에너지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자, 요거를 조금 더 쉬운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 베릴륨보다는 내가 마그네슘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오케이? 그림 좀 작으니까. 자,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핵이 있고, 껍질이 몇 개야? 3개야. 그지? 껍질이 3개고, 마그네슘이다, 이거. 자, 전자는 어떻게 존재합니까? 여기에 2개, 그 다음 껍질에 8개 존재하죠? 그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8개 존재할 거고, 여기에 2개 있을 거야. 맨 바깥쪽 껍질에 2개가 있을 거라고. 그지? 이게 마그네슘인데, 자, 정의가 뭐라 그랬냐면은 2개 이상의 전자 가지고 있지. 뭐 이런 애가 마그네슘 일단 기체 상태라고 합시다. 오케이? 얘가 중성원자 1몰에서 전자 1몰을 차례대로 떼어낼 때, 즉 한 개당 전자 하나를 하나씩 떼어내겠다라는 거야. 오케이? 첫 번째 전자 떼어내는 거는 제1이온화 에너지라고 하고, 두 번째 또 떼어내면은 이게 제2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뭐 그 다음 거 띄면 제3, 그 다음 거 띄면 제4 이렇게 가겠죠? 이거를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 그래. 자, 그런데 문제가 이래. 마그네슘 1몰에서 전자 1몰 떼어낼 때 뭐 대략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한 700 정도 에너지가 든다라고 합시다. 오케이? 제1이온화 에너지가 700이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은 제2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 1400 이렇게 되는 거지. 왜 증가할까요? 왜? 전자 하나 나갔지. 전자 하나 나가가지고 Mg 플러스가 됐지. 근데 전자가 나갔다라는 건 뭐야? 전자 반발력이 줄어들었다라는 거거든. 둘이 반발을 하고 있을 때가 떼어내기 더 쉬웠거든. 근데 반발할 전자 한 놈이 사라졌으니까 어때? 반발력이 줄어들었지. 그러니까 떼기는 더 힘들어진 거라고. 오케이? 떼기 힘들어졌으니까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제2이온화 에너지가. 오케이? 자,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바깥쪽 2개 날라갔어. 그지? 바깥쪽 2개가 날라갔기 때문에 바깥쪽 껍질은 이제 뭐다? 사라진 상태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 거 어디서 떼어내야 돼, 그럼? 여기서 떼어내야 돼, 이제. 그지? 자, 여기 있는 전자를 떼어내면 이제 뭐다? 이게 제3이온화 에너지가 되겠죠. 그지? 근데 이때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뭔 일이 벌어지냐? 자, 원래는 바깥쪽에서 열심히 뛰고 있었거든. 근데 안쪽에서 떼야 돼. 그 말인 즉슨 원래는 거리가 이 정도였어. 상당히 멀었어. 그지? 근데 거리가 가까워졌어. 즉 핵으로부터 받는 힘이 더 세진 거야. 바깥쪽에 있는 애들보다. 그지? 그러니까 얘는 떼기가 겁나게 어렵겠죠. 그지? 실제로 어떻게 되냐? 얘는 뭐 7,000, 8,000 뭐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합니다. 뭐 7,000인가 8,000인가 뭐 이 정도로 증가를 하게 돼. 확 증가하죠, 지금. 그지? 그러니까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는 건 일단 뭐다? 하나 떼면 제1, 2개 떼면 제2, 그지? 그 다음 3개 뜰 땐 제3, 그 다음 또 4개 뜰 땐 제4. 계속해서 증가를 하긴 합니다. 오케이? 증가를 하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요걸 가지고 바깥쪽 전자가 몇 개인지를 알 수가 있어. 이 자료를 가지고. 자, 예를 들면 이래. 일반화시키면은 자, N차 이온화 에너지랑 M 플러스 1차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를 하는 거야. 그래서 N차 이온화 에너지랑 M 플러스 1차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를 했을 때 뭐 보통은 한 5배 이상 떡상을 합니다. 뭐 10배 이상 넘어가는 것도 있고 보통 5배 이상 떡상을 하게 되면은 5배 이상 떡상을 하게 되면은 이 원자의 최외곽 전자는 N개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즉 몇 쪽인지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가지고. 대입해볼까요? 마그네슘이었지? 그지? 마그네슘 1에서 2 갈 때는 꼴랑 2배 증가했습니다. 이거 700 차이, 800 차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몇 배 뛰었냐가 중요한 거야. 오케이? 자, 700에서 1400 가는 뭐 얼추 2배 증가했어요. 그지? 근데 2에서 3 갈 때, 자, 2차 이온화, 제2 이온화 에너지에서 제3 이온화 에너지 갈 때 어때? 5배 떡상했죠? 그치? 5배 떡상을 했다라는 걸 가지고 아, 얘는 최외곽 전자 2개짜리구나. 즉 2족 원소구나 라는 거를 잡아낼 수가 있으면 되는 거라고. 오케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오케이? 정리하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뭐다? 1차, 2차, 3차 갈수록 일단 증가는 합니다. 그지? 증가는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 요걸 가지고 몇 쪽 원소인지 알아낼 수 있다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